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94%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0.16%, 그 다음에 S&P 500이 0.34%, 러셀이 0.24%로 좀 하락이 있었죠. 오늘 장에서는 다우가 좀 하락이 깊었습니다. 3일 연속 상승에 따른 좀 하락이 있었고, 자, 5장 들면서 좀 하락세가 좀 깊어갔죠. 그러니까 정강 후약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 자체가 방산주에 대해서 조금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했다, 금지하겠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조금은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지 않았나.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조금 많이 하락했던 분야가 아무래도 파이낸셜 분야 있죠. 자, 금융주하고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요 분야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랬던 이유는 특별히 인더스트리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들 있죠. 레이션 이런 회사를 방산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배당금 그 다음에 또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 금지를 통해서 주가 자체가 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리얼 이스테이트 있죠. 요 분야도 좀 좋지 못한 모양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주택의 소유자를 보유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단독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 자, 그렇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아무래도 지금 대선을 좀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다우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반면에 기술주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면서 약간의 일단은 반등은 있었습니다. 마소라든지 엔비디아, 그 다음 구글은 조금씩 상승했다.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락했던 데 따른 약간의 반발 매수세는 조금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자, 헬스케어에서 일라일릴리만 좀 상승했고, 자, 나머지는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 오늘 장에서는 거의 다가 좀 하락세가 좀 많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면 헬스케어가 한 1.23%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좀 0.67% 상승, 테크놀로지도 0.11% 하락했죠. 나머지가 좀 아무래도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우지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유틸리티,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파이낸셜, 베이직 머티리얼스,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하락되면서 장 자체에 좀 전반적으로 일단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일단 손이 바뀌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장에서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또 차익 매물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올라오고 이게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안 좋은 모양이 있는데 이때까지 3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물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단 우리가 1월달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1월 말 정도 되면 또 상승으로 돌아나가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34% 하락한 6,920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또 내려오는 모양이 있죠. 자, 아무래도 일단 차익 매물이라든지 그랬던 단기간에 올랐던 데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일단 다우지수가 한 연속 3일 상승했는데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 아무래도 방산 관련된 그런 주식들, 트럼프가 그런 것들 규제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하락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좀 하락했던 그런 이제 나스닥 같은 거는 조금은 상승하면서 0.19% 정도 상승이 됐다. 아직까지 뭐 상승의 추세는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올라와서 직전 고점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러셀은 조금 일단 오늘 장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간 눌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의 혼조세를 나타냈던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한 2.85% 정도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베네수엘라에서 있는 물량들이 좀 처분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염려로 인해서 조금 일단 가격이 빠지는 모양이 있었고, 10년물 금리도 좀 하락이 됐는데,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년물과 30년물이 좀 하락되는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고용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 있죠. 이거 자체가 49,000건을 예측했는데 41,000건이 나왔다. 저번에 일단 프리비우스는 마이너스 29,000 됐는데 그거보다 늘어났지만 그래도 예측치보다 적게 나옴으로 해서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은 반등된다.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은 나타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졸트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트의 잡 오프닝 역시도 7.61밀리언 정도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7.146밀리언 으로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용이 안 좋으니까 자,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는 좀 부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ADP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민간 부분에 12월에 4만 1,000개 정도 일자리를 추가했는데 특별히 교육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레저, 숙박업 중심으로 고용이 반등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고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채용 증가에 힘입어서 이 11월에 일자리 좀 감소를 갖다 조금 만회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연말 조금은 상승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걸로 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구인 광고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딱히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는 고용 증가세가 상당히 미미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만큼의 또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다. 뭐 AI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 자체는 고용도 적고 해고도 적다. No hire, no fire이죠. 고용 없고 해고도 없다.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조금은 사실과 다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없애는 일자리가 더 많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11월에 또 신규 채용 인원 자체는 512만 명 되었는데 퇴직, 해고, 퇴사, 사망 이런 것들이 포함한 이직자 수가 508만 건으로서 비슷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미국 시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국 경제는 호황과 불안을 막론하고 매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멸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창출되는 일자리가 더 많은지, 자, 그것이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용 자체가 아무래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11월에 구인 공고수 즉 30만 건 감소한 715만 건으로서 팬데믹이 말기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을 뽑지를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거의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준이 경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들이 실업률로 상승로 이어질 때 그때 아무래도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자 해서 9월 이후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트럼프에게는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업률 상승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고용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은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을 갖다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시장은 마치 음악이 멈추고 모두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의자 뺏기 게임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찾아서 이동하는 건전한 노동시장의 순환이 없다면은 인근 상승과 경제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역동성을 잃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되는지는 계속 체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졸트의 신규 채용 자체가 아무래도 511만 5천 명으로서 8월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2020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현재 신규 채용 건수가 2020년도 2월 수준인 600만 명보다도 90만 명이 낮은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고용률 또한 10월에 3.4%에서 8월 수준인 3.2%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 이후에 최저치가 되고 있는 것이 고용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의료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에서 한 7만 6천 명이 감소, 그 다음에 10월에 6만 6천 명 감소해서 8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데 그쳤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부분도 6만 9천 명, 제조 부분이 2만 6천 명이 감소됐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그래 좋지 못하다. 고용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면 고용입니다. 자, 고용 자체가 2020년도 팬데믹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고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물론 고용이 주니까 아무리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지만 아무리 실업률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자, 그에 따른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시타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주식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타델 정권 자료에 따르면 1월은 역사적으로 신규 자본이 주식에 유입되는 가장 활발한 시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밸런싱도 있고 12월 달에 팔았다가 다시금 사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1984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은 운용자산 대비해서 주식형 펀드 매입 비율이 월 평균으로 가장 높은 달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1928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S&P 500 지수가 1월에 62%의 확률로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달은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의 확률이 많죠.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이 좋으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85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70%의 기간 동안에 상승세를 유지한 것이 나스닥 100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월은 연중자산 배분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 자산 배분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퇴직연금, 포지로 원케이라든지 연말 보너스 그리고 재량적인 자산관리,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의 자금이 현금에서 패시브 리스크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월의 효과는 자금 유입과 전년도 말 세전 손실 매도 이런 것들에게 중단된 후에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일단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에 대한 주식에 대한 열정이란지 매그니피션트 7을 넘어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까지 고려해 보게 되면은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 그다음 시장은 또 더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시타델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에 자기들 플랫폼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옵션의 수익을 올린 후에 1월에 투자할 자본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 있다.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조금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두 개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S&P 500의 차트고 1월 달입니다. 그게 지금 나스닥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 달을 출발해서 1월 말 정도 되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상승세는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많다. 확률적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뮤추얼 펀드를 구입하는 그런 달수에서 가장 많은 달은 제뉴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자, 아무래도 주가는 좀 상승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1920년대와 1987년대 유사점을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동화라든지 로봇공학 분야의 3D 단계 투자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S&P 500 지수가 연말 목표치인 7,600에도 불구하고 높은 밸류에이션과 집중도를 이유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1929년도와 1970년도, 그다음 1987년도, 2000년도, 2021년도 등과 같이 과열됐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시장이 하락세로 끝났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AI 투자 초점 자체가 인프라 수혜 기업에서 이제는 효율성 향상 기업,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높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일단 컨센트레이션 집중도 있죠. 집중도라는 말은 아무래도 M7 이런 데 좀 집중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서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아직까지 시장의 특징 중 일부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열됐다고 보기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투기적인 거래가 있었던 2000년도, 2021년도보다도 고점이 낮다는 것들, 공매도 잔고도 높고 주식 유입은 부진하고 그다음에 IPO도 활동도 미미했다는 점들. 그래서 기업의 부채 또한 아무래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들. 자, 이런 것들 통틀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위험은 성장률의 약화 또는 금리 전망의 매파적 전환에서 비롯되지만 둘 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오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주춤은 그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라든지 통화정책의 순풍이 약화되고 있고 AI로 인한 혼란이 심화됨에 따라서 연말에는 이러한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조금 더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로 가면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 관점에서 볼 때는 S&P 500의 EPS의 성장률 자체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27년도에 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 이런 주가 하락의 좀 원인이 된다는 것들, 그 다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에는 정책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 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적 호재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Q 있죠. 자, 그때가 아무래도 바닥을 좀 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7, 8, 9라든지 그때. 자, 그때가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서 또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AI 분야에서는 자본 지출이 현금 흐름의 75%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출의 증가가 점점 더 부채 충당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지출과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를 정당화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약간 일단 이제 주가 자체에 출렁거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3Q 정도가 일단 지금 바닥을 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지난 3년 동안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지배해온 AI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에서 이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4단계 기업, 그 다음 AI 도입으로서 매출 증대를 경험하고 있는 3단계 기업으로 확대된다. 즉 로봇공학이라든지 자동화를 통해서 AI의 물리적 세계와 작용이 작용하는 그런 3단계 3D 단계로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3분기 때 있죠. 자,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자, 그때 사놓으시면 다시금 주가는 또 반등이 될 수 있다. 물론 하반기에 가서 약간 하락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정치적으로 인해서 조금은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 마지막을 본다면 아무래도 8천까지 보고 있는 것이 도이치뱅크가 이렇게 보고 있고, 7,300 정도 보고 있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런 가운데 이때 보통 한 7,700 아니면 7,500 이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 좋게는 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눌림목은 또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은 고속으로 운영하는 경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주식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10년도에 여러 호재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은행업은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자, 요 말에는 저도 일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장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과열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은행주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고, 소비자의 세금 환급이 확대가 되겠고, 규제가 완화되겠고, 풍부한 신용 공급이 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아무래도 견인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패드 와치를 본다면은 2020년도에 기준금리가 2차례 정도 인하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와 더불어서 2025년도 세금 신고 시에 평균 환급액이 소폭 더 증가된다. 뭐 2,000불 이상이 증가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비로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20년도 초에 4거래일을 기준으로서 인베스코 KBW, 은행, ETF 이런 것들이 해당 펀드가 5.2% 정도 상승하면서 S&P 500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한 주식들 중에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 캐피탈원, 시스템 파이낸셜, 그 다음에 코메리카, 그 다음 핍스월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자세히 한번 보시고, 특별히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도 아무래도 IPO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좋은 모양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행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2010년대 P/레이쇼 자체가 14배로서 S&P 500의 20배수보다는 한 3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자, 그때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들.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 본다면 은행들이 자본관리의 통제권을 되찾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신용 증발 확보함에 따라서 자기자본 비용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많이 대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든지 다각화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이 더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는 장기적인 성장 기업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들, 또 비은행권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향상될 것 같은 펀더멘탈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그런 게 키콜프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다. 그래서 은행주는 상당히 저도 2020년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옵션을 활용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들, 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혁신의 속도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은 블랙웰의 성능 향상을 대세로 일단 수용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루빈의 아키텍처를 공개하면서 다시금 목표를 갖다가 좀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도 글로벌 AI 투자 중심의 엔비디아가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또한 수요가 하이퍼스케일러를 넘어서 정부라든지 소버리라든지 기업의 AI 구축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성장 자체가 이전 주기보다도 훨씬 더 탄력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가 저항선을 갖다 회복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 잠재력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돌파 후에 재심을 하고 있는데 $185를 되찾아서 지지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관 투자가들의 새로운 매수
추세를 시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이런 것들 185달러 갖다 일단 돌파되고 있고, 자, 그거 자체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S&P 500의 지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반도체라든지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추세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모멘텀 지표도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의 최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아무래도 향후 몇 분기 동안은 220에서 250달러 범위로서 움직일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탁월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업계 평균을 갖다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서 성장되고 있는 동시에 동급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현재 P/E가 한 25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업계 평균보다도 좀 낮게 되어 있다. 그 다음 EPS 성장률 이런 것들은 50%로서 업계 평균 18%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있고, 자, 매출의 성장률도 48%로서 업계 대비 12%보다는 상당히 높다. 순이익 역시도 53%로서 14%보다 모두 다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업계보다도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좀 좋게 되어 있고, 특별히 밸류에이션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AI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스택 전반에 걸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금 밸류에이션이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낙관적인 전망이 한 4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루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루빈이 도입 자체가 엔비디아의 로드맵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말해서 이것이 다른 것보다는 앞서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가 주도형의 AI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중동 전역의 정부들이 국가 주도형의 AI 역량에 투자하면서 가격이 민감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인 수요원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소프트웨어 수익화로 있어서는 마진의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엔비디아의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설치 기반 위에 높은 마진의 반복적인 수익원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공급 제약 이런 것도 여전히 선두주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전력의 가용성, 그 다음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낙관적인 전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못하니까 그래도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쉽게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전망은 있죠. 근데 또 위험 수준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위험도 내가 조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올라가는 폭도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버티컬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만기입니다. 만기는 같은 거. 자, 36, 90 이렇게 있는데 만기는 같은 걸로 하는데 옵션의 행사 가격은 다른 걸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매수를 갖다가 3월 만기 185짜리 콜옵션을 매수하고, 그 다음 매도는 3월 만기 221짜리를 갖다가 콜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콜을 매수하는 건 이렇게 되고 있고 콜을 매도하는 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콜을 매수한다는 뜻은 복권을 산다는 게 있죠. 복권을 살 때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건 100계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일단 지불하는 금액은 1635를 갖다가 1635불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겠고, 대신에 요거는 돈을 받는 개념이죠. 내가 복권을 파는 개념이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기 100계약을 했을 때는 요거는 435불을 내가 받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빼주게 되면 1200불 갖다가 내가 아무래도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자체를 코스트가 해서 1200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 일단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있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콜을 일단 매도한 거니까 이걸 갖다가 주가가 올라가서 197불이 됐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220에 지금 이제 콜을 샀죠. 220에 일단 콜을 샀으니까 197에서 220 빼면은 23이 되고 있죠. 23 정도는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걸 곱하기 100 해주게 되면은 2300불까지는 맥스로 내가 벌 수 있다. 자, 그 개념이겠죠. 그렇게 해서 벌티컬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지금 이제 요 정도 폭을 먹겠다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 벌티컬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샌디스크 주가가 2016년도에 이미 거의 50%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매수하기는 너무 늦은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라든지 USB 플래시 드라이브 이런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이 회사가 인공지능 구축에 필수적인 제품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플래시 메모리 하드웨어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을 모색하는 AI 기업들에게 점점 더 인기 있는 데이터의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단 분석가들이 말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고 유례 없는 사건이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승의 이유는 아무래도 AI 스토리지 부분의 전망이 점점 밝아짐에 따라서 샌디스크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동적인 램든 액세스 메모리, D램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의 서버 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있다는 점.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승의 여력이 되고 있고, 특별히 총 마진에 대한 강력한 전망치가 이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인 여기는 매수지만 일반적인 목표 주가는 약 20%가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한 276불 정도를 갖다가 평균 가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조심을 할 때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특성상에 있어서는 대형 투자가들이 주식 가치를 갖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샌디스크와 동종업계 기업들이 2027년 대비해서 아무래도 순위 컨센서스가 추정치에서 예상 수요를 고려할 때 50% 정도 낮게 책정이 됐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적어도 1년 동안은 엄청난 규모의 프리캐시플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치가 많이 올랐지만은 그 수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주가는 조금 더 달릴 수 있다. 가는 주식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CE에서 젠슨 황 자체가 이야기했던 전용 스토리지 계층 사용에 대한 언급한 것, 이런 것들이 샌디스크의 랜드 기술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월가 최고가인 $390로 상향 조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이로써 랜드는 AI 워크로드단지 성능 분야에서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상당한 성능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매수 등급을 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샌디스크가 2010년도에 업계 수요에 맞춰서 10%에서 10% 중반에서 20% 초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4분기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20에서 한 30%는 인상될 것이다. 자, 3개월 동안 또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게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는 강력하고 낸드 가격이 견조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장세를 제한할 수 있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생산 능력의 제한이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세의 상승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2020년도 높은 수익을 위해서 이들 주식에 대해서 콜옵션 매수를 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 콜옵션 매수는 일단 바이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콜옵션 매수를 해라 말은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특정 시점에 지정된 가격으로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말하는 것이 콜옵션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레버리지도 들어가고, 자, 거기다 시간 가치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150개 이상의 매수 추천 종목에서 종목을 선정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1년 동안에 목표 가격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12개월의 만기를 기준으로서 등가격 콜옵션의 내재 수익률을 계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주식들을 한번 보게 되면 로블록스 있죠. 로블록스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건 옵션 했을 때 742%까지 보고 있다는 것들, 리턴 내는 것이, 그 다음 스타허 이런 것들도 한 457%, 그 다음에 그로스몰 바이어, 그 다음 우버 같은 것들, 자, 클라나, 그 다음에 듀크 에너지, 그 다음 펠로톤 이런 것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고,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좀 듀크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일단 들고 가면 상당히 좋은 그런 주식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과 해당 기술의 도입 덕분에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에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우버는 규제상의 어려움, 그 다음 전기차 보유 대세 확대 계획에 좀 차질을 겪으면서 주가 상승의 제한을 받았지만은 아무래도 기술 분야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현재 우버 같은 경우는 웨이모라든지 메이 모빌리티, 폭스바겐, 위라이더 이런 것들 포함해서 18개 이상의 자율주행의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뭐 리페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사업자들의 수요 창출이라든지 운영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차량 공유 네트워크와 제휴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율주행차의 파트너십과 확장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요번에 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더욱더 파트너십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 주가 126달러로 일단은 선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콜옵션 예상 수익률은 176%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버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서 한번 봐야 될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나왔다 해서 무조건 매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로블록스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미디어 환경이 확장됨에 따라서 해당 분야는 성장할 여지가 많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로블록스 이런 것들은 인프라라든지 보안 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최근 몇 달간의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가 향후 예상되는 플레이어 수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변화는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환경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 개발자 콘텐츠 환경, 미디어 사용 이런 거에 참여 추세라든지 수익 창출의 테마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에 꾸준히 성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80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신문지상에서 이야기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추천했으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갔어서 그걸 갖다가 회사의 지금 등급이라든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지금 EPS의 성장률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적정 주가 구해보시고 정말 회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따신 후에 그 다음에 일단 분할 매수 이런 거 하셔야 된다. 요거만 믿고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우리가 일단 투자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